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류마티스성 다발근통이라는 이름부터 좀 복잡한 염증성 질환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이 병이 과연 무엇인지 차근차근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한 74세 여성분에게서 시작됩니다. 6주 동안 어깨와 목이 점점 더 아파오고 뭘 하려고 해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지죠. 이게 바로 의사들이 마주한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환자분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치료를 해야 가장 좋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병이 대체 어떤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떻게 환자의 평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지 그 초기 증상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병의 별명, 바로 위대한 모방꾼에 대한 얘기인데요.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우리가 줄여서 PMR이라고 부를게요. 이 PMR은 진단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다른 여러 질병이랑 너무 비슷해서 종종 헷갈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은 거죠. 그래서 PMR, 류마티스성 다발근통이 대체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주로 50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에요. 핵심은 어깨, 목, 그리고 엉덩이 관절 주변의 통증이랑 뻣뻣함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PMR 통증은 나타나는 부위가 아주 특징적이에요. 보통 양쪽 어깨에서 시작해서 목이랑 엉덩이 관절까지 넓게 퍼지거든요. 이러니까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동작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리고 진단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PMR을 한 번에 깍 하고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은 다른 비슷한 병들을 하나씩 배제해 나가는 배제 진단이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요, 거의 탐정처럼 단서를 모아야 해요. 이 네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첫째, 환자 나이가 50세 이상인가? 둘째, 양쪽 어깨에 없던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됐나? 셋째, 아침에 뻣뻣한 게 45분 넘게 지속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증상들을 설명할 만한 다른 병은 정말 없는가? 이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위대한 모방꾼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으실 겁니다. 처음에 PMR인 것 같다고 생각했던 환자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병이었던 경우가 많다는 거죠. 보세요. 염증성 관절염으로 오진되는 경우가 무려 35%나 되고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질병이랑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치료. 근데 이게 마냥 쉽지가 않아요. PMR의 표준 치료법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약이 효과는 엄청나지만 상당한 위험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셈이죠. 프레드니손 같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하죠. 이걸 쓰기 시작하면요, 효과가 정말 드라마틱해요. 며칠 만에 그 지긋지긋한 통증과 뻣뻣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환자도 의사도 정말 만족스러워하죠. 하지만 그 안도감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43% 때문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치료를 받는 도중에 증상이 다시 나빠지는 재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고통이 시작된다는 뜻이고 치료 기간이 훨씬 더 길고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치료가 길어지는 부담은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하고 2년이 지나도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심지어 5년이 지나도 4분의 1이 여전히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이렇게 오래 약을 먹으면 당뇨병이나 골다공증, 감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스테로이드를 넘어서는 거죠. 의학계는 당연히 이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그대로 지키면서 위험은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치료법을 찾는 겁니다. 자, 여기 크게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약물인 메토트렉세이트, 다른 하나는 훨씬 더 발전된 인터루킨 6 억제제죠.
메토트렉세이트는 효과가 아주 강력하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인터루킨 6 억제제는 우리 몸의 특정 염증 유발 물질만 콕 집어서 차단하는 생물학적 제제인데 이게 염증 억제 효과도 뛰어나고 스테로이드 사용량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어서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74세 여성 환자분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모든 것들을 이분께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치료라는 게 딱 한 번 결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환자 상태를 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긴 여정 같은 거죠. 의사들은 바로 이 치료 알고리즘을 지도나 로드맵처럼 쓰는 거예요. 초기 치료부터 혹시 모를 재발 관리까지 각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74세 환자분을 위한 최상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스테로이드로 빠르게 증상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당뇨가 있으시죠. 스테로이드가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인터루킨 6 억제제를 일찍부터 같이 써서 스테로이드 사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혹시 증상이 재발하면 사릴루맙 같은 약을 쓰고 최종 목표는 1년 안에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여기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까지 더해주면 정말 좋겠죠? 의학은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이 앞으로 PMR 환자들이 겪어야 할 그 길고 힘든 싸움을 조금이라도 더 짧고 덜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희망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